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오늘은 바이낸스 코인 분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지저항 추세를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좀 해보고 추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이제 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추세를 볼 수밖에 없죠. 가로줄부터 그어보도록 할 건데 이 종가 자리, 이런 자리도 좀 있겠네요. 여기 내려오면서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반등 한 곳, 이렇게 4개 정도 선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려올 때 원래는 이제 여기다가만 긋고 여기다가 안 그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에 올라오다가 저항 맞은 지지받은 자리, 그리고 여기 살짝 이제 멈췄던 자리를 이용해서 여기 구역에 네모 영역을 잡기 위해서 여기다가 빨간 줄을 놓았습니다. 영역을 좀 잡아보도록 할까요? 고점 자리는 그냥 꼬리까지 좀 사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내리면 영역이 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지들이 좀 뭉쳐 있는 곳, 이곳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가 넘어도 상관없는 게 위에를 원래 꼬리를 안 잡는데 제가 잡았죠. 원래는 한 8.5% 이렇게 잡는 건데 여기까지 잡았으니까 상관없습니다. 12%여도. 어차피 이거 자체 영역이 다 저항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 종가 자리에다가 또 놓고 이제 아래로 잡기에는 이 지지를 해줄 만한 데는 없죠. 여기까지 내릴 수는 없고 너무 이제 영역이 크니까 못해도 한 11%? 나쁘진 않은데요. 여기에 원래 보조를 저는 그으려고 하거든요. 하락하고 나서 반등하던 자리는 항상 제가 하락하고 반등해서 올라온 자리는 제가 항상 그 보조 영역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랑 이렇게 두 군데를 해서 차라리 보조를 잡아서 중간에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을 놓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이 11% 정도 잡는 것 자체가 이제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봤었을 때 변동폭이 물론 이렇게 좀 크게 내릴 수도 있었지만 사이사이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제 계획대로 이거를 아래로 잡는 게 아니라 아래는 보조 영역을 좀 놓고 위에는 이런 종가 자리,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로 좀 놓고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퍼센트가 좀 낮아서 너무 작죠. 고민이 좀 되네요. 이거를 조금 더 올리면 그리고 아래로 꼬리를 잡아주고 8%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가 어디다가 그었냐면 여기 종가에다가 그냥 잡았어요. 여기다가 잡아도 되고 여기다가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다 잡았을 때 이 두 개가 종가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퍼센트를 제가 지금 분부를 8%로 잡는 이유가 여기도 아까 한 8% 정도 됐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한번 8% 정도 잡았어요. 뭐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퍼센트 차이는 그렇게 크게 없어서 상관은 없지만 그거는 이제 그대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영역은 좀 잡아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아래는 잡고 여기는 우선 여기 종가 그리고 위로는 여기 있죠. 이게 큰 도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 캔들의 종가까지 잡아서 이렇게 좀 잡으면 전체적으로 진짜 퍼센트가 낮네. 4%. 근데 더 이상 이걸 늘릴 필요도 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거 종가 사용해주고 여기서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때 꼬리 이렇게 놓던지 아니면 여기다 딱 놓던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놓도록 할게요. 퍼센트를 좀 그래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8% 정도의 부분에서 다 맞춰지네요. 보통 다른 때는 10%에서 12%이 정도 됐는데 바이낸스 코인은 한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영역이 좀 더 낮고 수익이 조금 더 낮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영역 자체가 비트코인도 영역을 작게 잡거든요. 이렇게 10% 이렇게 안 잡고 이런 식으로 좀 막 6% 비트코인은 그 정도로 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여기 이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좀 아깝다. 이거 자체가 아까 여기 제가
아, 이것도 매수가 안 받아지네. 이거는 이제 지금 와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여기서는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 거는 제가 놓쳤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여기 걸 봤다라 이렇게 그어 놓을 거는 확실했거든요, 우선은. 아까 저기 두 개 중에도 그냥 퍼센트를 좀 낮추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8%가 안 되네요. 아, 이게 8%도 안 되는구나. 이게 아까 아래쪽이, 네, 아래쪽이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게 8.5% 정도 되고 이것도 너무 작다. 이런 영역이 너무 작으면 좀 안 좋은 게 다른 거에서도 똑같아요. 영역을 너무 작게 잡으면 매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쉽게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라왔는데 매수 구역이 너무 짧아서 여기를 쉽게 이렇게 깼어. 그리고 그냥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나중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굳이 필요 없는 손절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올라갈 건데 뭔가 떨어지는 너무 작게 했다가 근데 여기는 어차피 매수 받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결국에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선 매수는 전혀 안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지금 영역을 조금 넓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제 이런 지금 안 잡혔다라고 캐치가 되시면 퍼센트를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걸 여기까지 이때 이 꼬리까지 영역을 좀 늘려서 여기도 이건 아직 뭐 나온 게 없죠. 이후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대로 놔두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놔둬야 나중에 아마 한 번 더 오더라도 매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생길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아니더라도 좀 이따 뭐 추세 같은 거 그려보면은 추세로 매수를 받았어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 지저에서 맞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한번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패러럴로 채널이 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나마 여기서 나온 거 중에 제일 저점이죠. 여기에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저점, 두 번째 포인트를 놓고 세 번째 포인트로 이 구역 안에서,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찍었던 구역 안에서 제일 고점에다가 세 번째 포인트를 찍으면 이런 형태의 좀 채널을 좀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채널을 두 배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한번 깨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채널을 앞으로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한번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미들선 부분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매수받기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결국 그건 날봉 핵심 지저랑 연결될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안 보여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래서 얘는 딱 미들선에 걸려놨죠. 이렇게 걸어두고 앞으로 이런 최상단까지는 갈 수 있을 수도 있다. 최대 목표값은 그 정도로 잡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여기서 한번 추세줄 저항 나온 것도 한번 볼게요. 고점 그리고 여기 꼬리 이렇게 잡으면 이러한 저항선도 있었었고 이런 저항선이 뚫렸을 때 그때는 이제 매수를 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채널에 리테스트 할 때는 매수받기 좋은 자리예요. 이게 추세로 매수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근거죠. 분기 추세도 한번 그어볼까요? 여기도 한번 채널로 이렇게 여기 저점 이렇게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좀 깨져 있죠. 그러면 그 다음 저점을 이렇게 좀 잡아보면은 그 중간에 고점은 여기 정도 됩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채널도 좀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로그를 한번 꺼볼까요? 이 안에서는 이런 채널 로그를 껐을 때의 저항을 맞고 지금 떨어진 상태네요. 여기는 가격이 260에서 650, 한 2, 300% 사이? 200%? 200% 사이니까 로그를 켜서 보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로그를 켜고 끄고 하는 그 애매한 그 중간에 있으니까 두 가지 다 확인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아까 그 아래 채널은 그냥 대형 채널로 쓰시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포인트를 찍어야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미들선도 하나의 매수 구역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아까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를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이 추세선이에요. 이 미들선. 이 미들선에서는 매수를 받으시는 구역입니다. 보통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매수 구역을 좀 알려줄 때는 이렇게 한번 올라갔을 때 이 자리에서 매수를 받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이런 채널이나 아니면 파동 그런 값들을 좀 했었을 때 이렇게 매수 존을 타점을 잡아줘요. 이런 그 채널 미드선 만약 이날 봤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겠죠. 근데 이날 봤다라고 하면은 떨어질 걸 대비해서 이런 구역에서는 매수 지지 여기서부터 받아라 라고 이제 말을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이제 이 추세를 보고 추가로 매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구역에서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초기 진입 대상자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중에 분석을 했어. 다른 코인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러면 여기서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구역이 이런 추세선 어차피 근데 그거는 날봉 핵심 지저랑 겹치니까 그냥 날봉 핵심 지저부터 매수를 받으면 돼요. 근데 더 올라갔어. 그러다가 미들선이 이제 올라와 버리면 여기서부터 매수를 받아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리스크를 감당하시더라도 이전 사람들보다 늦게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더 갖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좀 채널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단기적으로도 있을지 이건 딱 봐도 로그를 꺼볼까요? 단기니까 로그를 좀 꺼보면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될 거고 이거 두 배 왠지 그리면 저는 이 로그형으로 해서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고점에 미드선을 갖다 놓으면 네, 어느 정도 맞죠? 이런 추세선도 갖고 있. 그러니까 여기를 매수를 또 받을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최근 거 추세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좀 겹치죠. 아까 그 로그를 껐을 때랑 로그를 켰을 때랑 다 해서 여기는 충분히 매수를 받을 수 있었던 구역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매수를 잡을 때 어려운 거 안 쓰죠. 그냥 채널로 몇 개 그리고 뭐 파동 같은 거 쓰는 것도 아니고 놓칠 수 있었던 부분들도 단기 채널 같은 걸 그려서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배우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여러분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우선 로그를 킬게요.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이 그려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 익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날봉 핵심 지저부터 이런 채널, 아까 단기 채널 이런 상단들이 이제 목표값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2월 3일이다 그러면 이 정도 738원? 738달러? 이런 거 잡을 수 있고 이걸 만약 뚫고 더 올라갔다 불장이 와서 그러면 이제 이 채널 끝까지 이제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에서 한 2배 정도 되네요. 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상승을 많이 했던 코인이지만 그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정도는 되는 가격치인 것 같아요. 우선 22평 밑으로 좀 떨어진 다음에 22평에 다시 한번 확대를 좀 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선 22평을 깨고 22평을 다시 한번 저항 맞고 떨어지는 그런 그림인 상황이네요. 이거는 별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우선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선 좀 매수를 받으셔도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이렇게 분석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투자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